예, 지금 막 대구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네. 우리 이 시대 참 정치인과 네. 자, 근데요, 지금 오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늘 출연 예정이던 한민수 의원이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능대타 잠시 후에 등장하실 거예요. 자, 누굴까요? 네.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이- 네. 자, 일단 들어오시는 거랑 상관없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므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많이 남아야 2회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3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대구에서 뭐 하시다 온 거예요? 오늘 대구 동대구역에 5시에 갔다가 6시 38분 차 타고 왔습니다. 그럼 거의 1시간 조금 더 네. 있었겠네요. 뭐. 2팀 만나고 왔습니다. 야, 당대표를 왜 하려고 하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구 지역위원장 10명인가? 그리고 경북 지역위원장 3명? 그다음에 또 당원들 한 50명 따로 모여 있어서 아유,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이 공직, 이것도 공직이잖아요. 이 공직에 나선다는 것이 네. 여러분 생각보다 오고 있네요. 네, 그 누가 오고 있습니다. 고정 출연하시네요. 고정질이 갑자기 출연하시네요. 자, 한민수 의원은 지금 뭐 청문회니까 오늘 그 가방에서 과기부 장관 뭐 하여튼 파행하고 뭐 최민희 독재 아웃 뭐 이런 거 뭐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돼가지고 한민수 의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청문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네. 그래서 예. 땜빵으로 김영환 의원 지금 대구 갔다 왔거든요. 자, 김영환 의원 네 땜빵 전문 김영환입니다. 고향정 네. 고향정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 자, 김영환 의원 나오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헛거지기 시작하는데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 근데 즐겨야죠. 일단은 그 이번 주부터가 전당대 일정이 시작됩니다. 수목금 충청도 투표 네. 있고요. 네. 목금토 영남 투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지만 네. 권리당원이 충청 영남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호남 수도권. 네, 그 다음 주는 서울 끝. 그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134회잖아요. 네. 많이 나오셔봐야 136회다. 여러분 그 정청래 의원 볼 날도 며칠 안 남았다. 그 당대표가 되고도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거부합니다. 그렇습니까? 당대표는 큰일을 하셔야지. 좀 나오게 해주세요. 따로 한 모시는 네네네. 기회가 있겠지만 정규방송은 이제 사실상 못한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뭐 신임 당대표 유튜브나 나가고 있어. 뭐 이런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날 당원이 최고대회가 당대표를 만들어낸 산실이 되겠군요. 이제 김치국은 나중에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시사 이야기는 이제 오늘 하지 않고요.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섹션은 정청래의 성향, 두 번째 섹션은 정청래 인생 5가지 장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면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팟캐스트라는 게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그 지하실에 있을 때 한 이제 1년 뭐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인기를 좀 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닉네임 쓰죠, 얼굴 안 내죠 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했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나가서 연설했던 마이크 잡았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야, 그때가 컷오프 당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죠? 2016년도. 그러니까 2년 만에 만 2년 채우고 3년째 제가 정청래 의원 때문에 오프라인에 얼굴을 처음으로 보였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죠. 오늘 이야기 다 포함됩니다만, 자, 그러기 전에 네. 우리 푸른나무님이 우리 보좌관하고 싸움을 했어요. 왜요? 새날 그때 팟캐스트 할 때 이제 뭔지 모르겠어. 기억의 왜곡. 그러니까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요? 두 분 다 그 초기에 약속을 안 지켰어. 아,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킬 수 있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나중에 진짜 친해지는 케이스. 아, 왜 친해진 줄 아세요? 태도가 좋아서. 바로 인정. 화를 바로 네. 냈을 때 상대방이 그거 인정하고 받아주면 그때부터 친해지는데 끝까지 우기면 절대 친해질 수 없다. 내가 보좌관하고 와서 뭐 대판 싸웠대요. 자, 본인 안 싸우신 것처럼 하긴 뭐. 자시고 자 정청래 의원의 성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 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김영환 의원께서 보충 질문 답을 해주셔도 되고. 자 정청래는 선출직에 관심이 많지만 임명직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저번에 저 뉴스공장 나와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똑같은 말을 하긴 했는데 저기 뒷말이 있어. 청문회가 싫어서 오늘처럼. 그냥 뭐 하나의 단면이고요. 응.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임명을 받고 무슨 가업을 받고 또 그 가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성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워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옆에서 듣는 거는 선출직은 하지만 임명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명직의 경우. 그러니까 예. 뭐냐면 관심이 많지만 관심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절대 아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 총리 하시오. 근데 그거 거부하기가 좀 그렇잖아. 저는 좀 다른 분 찾으시죠. 이렇게 저도 더 훌륭한 분. 근데 기본적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독자적으로 뭘 해보고 싶은, 그럼 좀 창의적 상상력을 펼친다고 그럴까? 뭐 그런 거.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 이진숙한테 한 말이죠. 선출직들한테 좀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잘해라 이런 얘기 했던 게 선출직이 그만큼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김영환 의원도 선거 한번 치르면 거의 사람 녹초돼 버리지 않습니까? 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건 할 수 있는데 임명직 같은 거는 약간 공짜라는 느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뭘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러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영 오늘 통일부 장관 발언 아주 잘하고 있던데 정동영 의장이 첫 번째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저를 그렇게 꼬셨어요. 같이 좀 다니자고. 그래서 전당대회 때 제가 35일간을 정동영 의장 후보 옆에 타서 다녔어요. 지금 김영환 의원처럼 조건이 있었어요. 나한테 당직을 안 맡긴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도 사실은 선출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로 임명직을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일종의. 제가 그때 정동영 의장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1인 몇 역을 할 텐데 열심히 할 텐데 후보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그랬어요 그때. 제가 7가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당직을 안 맡기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아서 내 진심을 다해서 내 전력을 투구한 것이 당직이라는 눈금에 올라가서 저울질 당하고 싶지 않다.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옆에 계속 제가 쫓아다니면서 서 있으니까 비서실장 할 거냐 혹은 저 뭐 등록하기 전에 모 의원실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출마하는 거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 마지막 전당대회 서울대회 앞두고 전주에서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전당대회는 정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거의 주도적으로 치렀는데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 당직을. 그래서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치르고 정동영 의장이 당선됐어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하마평이 뭐가 올랐냐면 비서실장이냐 대변인이냐 아,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에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되면 지상파 3사 인터뷰를 막 10분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게 같이 들어가면서 빨리 기자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빨리 말씀하세요 했더니 아니,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가니까 기정사실화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가 안 합니다 했더니 어디다 글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 그날 밤에 가서 당 그 게시판에 바로 썼죠. 홈페이지에 아무런 당직도 맞지 약간 않겠다. 결벽증 같은 게 있어 보이네요. 그런 게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하신 있어요. 분이 네. 필요한 자리에 꽂아올려 올라갔는데 나는 죽어도 싫어요. 일단 알겠고요. 질문 네. 많아요. 자 다음에 정청래는 개파 정치를 싫어한다. 그래서 독선적이다. 개파 정치를 싫어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독선적이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파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개파를 만들어서 공천권 나눠 먹던 시대와 결별하고 있다. 그 전에는 개파는 당을 좀먹는 독약이다. 86 운동권 문화 청산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청래 의원은 개파 없는 걸로 유명하죠. 당파예요, 당파? 네. 네, 당파, 왕당파. 정파. 저기 네. 분명히 본인의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요. 개파는 왜 당을 좀 먹는 거냐면 개파를 형성하는 게 뭐냐면 공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정 활동과 관계없이 나의 대중적 인기와 관계없이 공천 받으면 당선인 특히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정책 토론회하고 개파 모임하고 동시에 시간 약속을 해야 돼. 그러면 개파 모임에 가거든. 정책 토론회에 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정 활동에 국민들이 바라는 의정 활동 상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태 정치로 가는 핵심이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개파 관리를 뭐 돈으로도 했다고 그러고 뭐 당직으로도 관리했다고 그러고 근데 의정 활동의 실력을 키우는데 저해 요소예요, 이건.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혹시나 되시면 네. 친정 의원 이런 거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네. 아니 근데 그게 개파는 아니고 저는 그냥 저랑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개파라는 게 제일 우리가 피해가 심했던 게요. 이재명 대표 때 소위 비명계. 그 사람들은 대표를 그냥 아예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런 피해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특정 지역 가면 누구의 도시 이런 느낌을 줬던 시절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누구 그 개파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맞습니다. 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선적이란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혼자 논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걸 좀 순화시키면 독야청청?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중동 신문을 보지 않는다. TV조선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이게 실제로 이 방송 안에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당원 최고다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저 중앙은 좀 빼주세요. 조동. 네. 조동.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 오늘 인터뷰에서 났습니다. 이게 나는 조중동 문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법사위는 법대로 운영한다 했던 발언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조중동 눈치 많이 본다. 이게 이제 최고위원 선거 네, 나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최고위의 조중동 스크랩 자리를 없애겠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저도 방송할 때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기존의 민주당이 조중동 눈치를 봐버리면 중도 확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조중동이 아젠다 세팅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실제로 사양길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조중동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중앙일보는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뺐는데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에 아주 괜찮고 훌륭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자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기사도 아주 괜찮게 쓰고 저하고 형 동생하고 뭐 직전까지 뭐 중요 요직도 맡았었는데 근데 이제 몇 번 통화를 하면서 기사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 하고 했는데 그걸 인터뷰하는 형태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인터뷰를 하게 된 꼴이 돼버렸어. 그렇네. 그래서 양심상 조중동 인터뷰 안 한다 해서 중앙일보를 몇 번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 시건이 돼버렸네. 오늘도 육면. 아니 그리고부터 그 일이 있고부터는 네. 제가 조동하고 안 한다 이렇게 조동. 됐어요. 예, 예. 그 지금 TV조선 출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계열은 언론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터뷰 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 조선하고 왜 인터뷰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해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러고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MBN에는 출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판도라도 그렇고 또 낮에 방송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 19대 때인데 종편들에서 종편 막 생겼을 때잖아요. 그럼 연락이 와요. 아니 뭐 MBN도 종편인데 거기 나가면서 왜 우리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는 안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내 맘이야. 여기 잠깐요. 말하기 싫었어. 그러면 혹시나 당 대표가 되시면 네. TV조선도 출연 안 합니다. 필요성이 안 합니다. 없다고요? 네. 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안 합니다. 야, 이 폭탄발 평생 폭탄발 아니다. 예. 안 합니다 저는. 네. 네. TV조선 보고 있으면요, 그 단독으로 써주세요. 왜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조선일보를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훌륭하십니다. 조폭 집단, 네. 뭐 정치 집단 이렇게 오.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 세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네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생각도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민댕댕님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정청래. 민댕댕님 또 선당후사의 아이콘 정청래 그래서 당대표는 정청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슈퍼챗만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정청래 인생 5가지 장면. 네. 첫 번째 장면 2007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주도. 정통. 오늘 네. 지금 공교롭게도 20년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노사모가 정통들하고 그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동영 현재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사실은 네.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네,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부가 이제 뭐 떨어져 나가고 갈라져 나가고 할 때 실제로 저 정통들 저도 저기 노사모 그 다음에 정통들 회원이었었거든요. 그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정청래 두 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저 사진이 참 격세지감인데요. 조금 아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 나온 사진하고 그 직전 사진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SNS 돌아다니면서 정통들이라고 안 하고 정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청 조롱하고 또 멸칭의 그 장면 사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은 저런 사진들이 이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추억의 사진으로 이게 비춰진 거고 그 당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제 대선 조직이었죠. 그리고 정통 사관학교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래서 3,000명을 길러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멤버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일반 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정통들이나 정통사관학교 내가 교장이었거든요. 정통사관학교. 근데 그 조직 관리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요. 제가 그 정동영 지금 의원이 이번 총선 나왔을 때 이제 전주에서 다른 그 현역 의원과 치열하게 붙고 있을 때예요. 거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똑같이 나올 때. 새날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성남시장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거기서 정동영 의원이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한번 하고 대통령도 한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10여 년 만에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 김성주 의원을 한 20% 앞서요. 그게 결정적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의장도 오늘 청문회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똑똑하시더구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500만 배 차이로 이명박한테 졌다는 것만 기억하지만 네. 진짜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죠. 아, 이미지도 좋아졌고 특히 22대 들어서서 박지원 의원도 이미지가 좋아졌고 정동영 네, 의장도 맞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네. 굉장히 개혁적이고 열정적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통들 할 때는 이재명 정청래 누군지도 몰랐어요. 정동영만 보니까. 근데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름이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의 김용환 의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청래, 김용환 이런 느낌. 우리가 보는 건 정청영만 봤으니까.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권 재창출해야만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정동영 의장을 지지하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이제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제가 노사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후단협이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정동영, 추미애 두 의원이 노무현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희망대의 저금통을 들고 다니면서 네. 후단협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노사모했던 사람들은 정동영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갚겠다. 그래서 대선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서 얘기하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한 분 몇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음에 대통령 당연히 안 나오고 난 대통령이 떨어져도 난 안 나오겠다. 다음은 정동영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정몽준이 빡쳐가지고 후보 단일화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노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근데 다행히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아 다음은 정동영이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걸어가요. 아 자발적으로 들어. 제가 자발적으로 걸어가요. 저가 정동영한테 줄 서서 국회의원 됐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반대였어요. 마포를 경선을 빡세게 하는데 정동영 의장이 전북 순창 출신이거든요. 순창 군수 출신이 붙고 그리고 그분이 공관위원장 박사논문 제자고 또 강금실 법무장관 같은 노포무 수배 변호사가 또 있고 또 제야 통일 뭐 운동가가 또 있고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 초선 때 지원 유세를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동영 의장이. 근데 그것과 저는 그래서 초선될 때 정동영 의장한테는 서운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 저는 그랬구나. 오셨는데. 네. 안 챙겨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되기를 안 바랬을 거예요, 아마. 네. 정동영 의장이. 배가 세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그 고향 후배도 관련된 있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예. 그렇구나. 경선에 그리고 저는 노사모니까 경선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논리가 정통. 왜냐면 아니 그때는 정통들이었고 노사모 때니까 2004년 경선 때 논리가 뭐냐면 노사모 출신이 국회의원 되면 완장질 한다고. 네. 그래서 아예 경선에서 배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동영 의장이 좋아졌던 것 같아. 경선은 붙여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각도 있고 또 후단협을 물리쳐준 그 정동영 의원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제가 자발적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다음 대선 때 열심히 돕겠다고. 예. 저는 그때 의원님을 뵀잖아요. 제가 정동영 후보 정책 총괄팀장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정통들도 제가 알고 조직맨이셨잖아요. 그때 정통들 다 이끌고 다니시고 그때 제가 일하시는 모습을 뵀었어요. 그래서 뵌지는 20년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그래서 룰 미팅을 제가 나갔어요. 정동영 맞아요. 캠프를 대표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손학규 쪽에 정봉주 나오고 이해찬 쪽에 조정식 의원이 나왔다든가 누가 나왔다든가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룰 미팅을 제가 완벽하게 승리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그 단체 사진 있잖아요. 한 번 더 보여줘봐요. 할 말 있어요. 뭐냐면 그 이거 지금 정통들 전성시대네요.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장관, 한 분은 당대표 이렇고 보니까 야 이거 뭐 이게 지금 저게 지금 원체적이야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기 옆에 이종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이종걸 의원 같은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종걸 의원도 그때 정통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조직하셨죠. 이종걸 의원 지금 잼잼 산악회 그거 실질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건 정통들 2007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등이 주도해서 정통들 주도했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뭐냐면 정통성이라고 생각해요. 정통들이어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동영 대통령 만들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는 주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2014년 7년 후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24일간 단식. 와, 처음에는 살이 안 빠져갖고 오해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단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그런다고. 얼굴 살만 안 빠져. 저건 23일째고 예. 제가 만 24일 했는데 25일 되던 아침에 그만뒀죠. 아니 근데 얼굴 보면 지금 헬스칸이 살이 많이 근데 빠졌는데요? 저 사진은 네. 저렇게 얼굴 살이 안 빠져 보이는데 보람 PD 한번 찾아보세요. 길쭉한 사진이 있어요. 24일 한 거. 예. 정청래 24일. 세월호 단식하면 가장 비참한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이 길쭉하게 나오는 거. 찾지 마세요. 23일이나 24일 본인은 아니 얼굴이 어. 저거는 지금 덜 표현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진이 저게 아니에요. 그 제가 봐도 와 저렇게 막 불쌍한가? 댓글창이요. 댓글창에 얼굴 작다. 그때 몇 킬로 빠지셨어요? 13kg인가? 13킬로. 네. 지금 대통령이 단식 며칠 했죠? 뭘 다 까먹었어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 네. 40일한 것 같은데 느낌이. 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아 저기 있네, 24일 저거. 야, 보람 진짜 빠르다. 오. 네, 베리 굿. 저 24일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얼굴 보세요, 저게. 완전히 길쭉해가지고. 근데 이 사진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뭐냐면은 세월호 진상규명 하자고. 맞아요. 예. 그때 국민들이 한 600만 명 서명했던 사건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쳤는데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재인 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뭐 당대표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영화인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해서 그 영화인들이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영화인들로 네.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왜 저렇게 본인이 안 하셔도 됐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사연이 있는데 유민 아빠가 46일 단식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민 아빠가 40일 좀 넘어가면서 단식 그만하셔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겠다. 네. 근데 쫓겨났어요. 국회의원 10명 갔다가 단식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냥 가서 단식을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유민 아빠가 46일째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국회를 출근 안 하고 광화문으로 차를 돌렸어요. 무작정 가서 앉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유민 아빠가 46일간 단식을 했기 아. 때문에 나는 절반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앉았는데 한 일주일 아니 며칠 동안은 뭐 그 천막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냥 메뚜기 했어요.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비키고 완전 천대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게 불쌍했던지 한 5일째 때인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옆에 가서 했는데 그때 현역 아니었었나요? 현역이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이제 세월호 엄마들 아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셔. 근데 한 열흘 정도 하니까 그 물 한 병 딱 갖다 주더라고. 아무 말 없이.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석 아빠, 민호 아빠랑 좀 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유민 아빠 그때 면회를 모든 언론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고 저만 유민 아빠가 들어오라 그래서 병실에 면회도 갔고 그 진정성 알아준 거죠. 네. 그래서 유민 아빠가 병실에 있는 사진을 내가 찍어가지고 그때 김어준의 파파이스 거기서 제가 공개를 하고 그랬죠. 저번에도 그 목공소 다녀오셨잖아요. 목공소 다녀왔죠. 네. 세월호 목공소.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겠어요.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4시 전후에 오후 4시 전후에 둘이 독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월호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눈을 보고 그다음에 목소리 말을 자꾸 시켰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내심 근데 단식 오래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심 기왕에 한 거 저는 20일은 넘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9일 9.19 군사합의 이때가 20일째 되는 날인데 그러면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9.19 행사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들르겠지. 그러면 그때 단식 중단을 권유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대통령이 와서 말린다고 제가 뭐 그만둬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더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해프닝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하여튼 몇몇 의원들이 와서 그냥 떠매고 간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실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손을 딱 들고 말하기 힘드니까 완전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표가 지금 손 들고 병원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강제로 물리력으로 모시고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 싸움이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보고 단식을 부추긴다고.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언쟁도 하고 싸움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지금 저렇게 거부를 하는데 저걸 강제로 하면 그 말이 안 된다. 왜 본인의 의지를 여기서 꺾냐. 강제로 하면 안 된다. 그때 하여튼 뭐 그래서 또, 근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대표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빨리 이제 강제로라도 모셔야 된다. 그런 거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20 며칠 지나고 그 병원에 옮긴 날 아침 6시, 7시 이때가 가장 비몽사몽이다. 그래서 그때 그냥 오늘 모시고 가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119 소방 119 와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게 또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잘 맞은 게 나는 체포동의안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병실에서 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딱 가자마자 30분인가 있다 체포동의안 딱 때리더라고요. 자, 그 얘기 이따가 따로 이야기해서 예. 다른 장면에 있어요. 아 그래요? 단식 이야기까지만. 네. 아무튼 진짜 저거요. 보통 일반인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20 며칠씩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지가 좀 대단한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장면은 2016년 3월 20대 총선 컷오프 탈당 대신 덧컷 유세단 활동. 이게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에서 배제를 합니다. 배제한 이유가 문재인 대표 때 최고위원 2등으로 있던 정청래 막말 논란이 있었어요. 공갈. 예, 공익적 일갈인데 그리고 나서 컷오프하고 배제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얼굴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천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정청래 탈당해라. 탈당해도 당선된다. 그때 본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 탈당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 모아서 당이 이길 수 있도록 유세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줬죠. 야, 정청래 대단한 사람이구나. 멀리 내다보면 사실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무소속으로 갔죠. 근데 저때 저렇게 결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당 지지율이 4% 내외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3% 내로 결정되는 지역구 한 30군데 된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60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그러니까 나를 공천 탈락시킨 당 지도부가 믿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당 지도부가 미운 거지. 근데 나로 인해서 당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영환 의원 지역구예요 지금. 거기 김현미 의원이었으니까. 네. 아니 아파트에 정청래를 컷오프한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런 베란다에
프랜카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페이스북 쪽지로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게 민주당이 너무 큰 피해를 보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지?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40명 전화했는데 자기들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했더니 정청래 컷오프 시켜놓고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고 하냐고 막 욕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그 얘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도종환 의원이 그 얘기를 다 하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기축구회를 갔는데 공을 찰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차고 있대. 발길로. 정청래 컷오프 시켜놓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 그래서 저보고 지금은 감동과 울림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 없고 정청래가 유세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유세를 다녀요 그랬더니 그것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감동적인 유세단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청주 자기 지역구부터 내려오라고. 그래서 실제로 청주 지역구를 내려갔었어요. 처음으로. 첫 번째. 네, 첫 번째. 예. 네. 이게 역사적 장면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민주당 계열이 열린우리당 때 잠깐 150석 넘은 적은 있지만 그때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의 시작입니다. 아까 2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기호 1번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한석 차이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당이 되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되고 박근혜 몰락의 시초가 됐던 바로 그 정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더 많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어쨌건 이러기 쉽지 않다. 이제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의 인상에 깊게 남았던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네 번째 장면. 2022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됩니다. 이재명 지키기 총사령관이었다고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서로 관계가 없던 시절에 민주당 주주로서 했던 발언, 대통령은 당시에 비주류였을 때 발언 이런 것들 가져오실 필요 없이 여러분 검색만 해보셔도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했던 발언,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 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까방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엔 뭐였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흐름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대선에 떨어진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뭔가 더 키우는 측면이 있고 그때 한번 양보했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계속 정권 유지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까지. 그러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지킨 노력은 눈물 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수박 사진 보여드렸던 게 그런 네. 거예요. 그 수박들하고 제일 맨 앞에 서온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근데 그걸 수박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수박 키우기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공천 탈락 컷오프 되고 텃밭에 가서 고추, 상추, 오이, 참외, 수박, 감자, 옥수수, 토마토 이런 거 다 키웠거든요. 키웠는데 딱 한 번 성공했어요. 12kg짜리 어려워요. 왕수박. 수박 키우는 게 진짜. 수박이에요. 그리고 수박을 키우려면요 하나 심잖아요. 그러면 원 줄기가 있어요. 그거 원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마디에서 8마디 사이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아들 줄기가 또 크거든요. 그럼 아들 줄기는 13마디에서 18마디 사이에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아들 줄기에 나온 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줄기에 나온 줄기가 손자 줄기인데 여기 영양 공급이에요. 그래서 손자 줄기에서 잎이 무성해야 돼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서 아들 줄기에 나 있는 수박이 왕수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확실히 밈은 밈이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수박이라고 하는 호칭이. 네. 아, 기억이 나온 김에 수박 저 광주 출신이잖아요. 네. 무등산 수박 보신 적 있어요? 네. 드셔보신 적 그거 길쭉하잖아, 그건.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먹어봤죠. 수박이 얼마나 키우기 지금 본인이 키우신 거잖아요. 제가 키운 겁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게요. 정청래 의원보다 더 크다. 머리 얼굴이. 12kg짜리거든요. 저게 보세요. 제 얼굴보다 더 크죠. 훨씬 크죠. 저 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등산 수박이 뭐냐면은 사람 키 높이로 구덩이를 파요. 음. 거기다가 인분을 가득 넣고 한 그릇 키우는 거야. 수박 그렇습니다. 하나 한 그릇 키우는 네. 거야. 근데 저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키웠는데
왕수박을 키우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수박이 되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험난해요. 그냥 험난한 길을 제가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왕수박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수석 최고위원 때 그 수박들하고 싸우느라고 거의 그 임기 다 보내신 분을 사람 못 됐고요. 그건 못 됐고. 자 어쨌건 지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의 일부인데 체포 동의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왜 내가 그걸 다 기억하냐면 지금도 팟캐스트를 해요. 팟캐스트에 최고위원의 발언들은 날마다 그러니까 월수 금마다 올라가요. 팟캐스트 뒷부분에. 그렇습니다. 뭐 들어볼 거 아니에요. 매번 그 이야기였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체포한 가결은 해당 행위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제가 옥중에서 공천하겠다. 옥중 공천 이런 것까지 다 대비했었고 그러면 옥중에 들어가는데도 당 사퇴하면 안 된다. 당 대표. 그래서 옥중 당 대표. 그리고 그때 면회를 누구 가라. 그까지 다 정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위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체포 동의안에 반대해주겠다 그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버텼어요. 그걸 듣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설령 감옥에 갈지라도 대표 사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면회를 통해서 그때 결재를 하십시오. 그랬고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녹색병원 입원하고 계실 때 사유권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그 최고위원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시작하고 비공개 때 결정하는 비공개 최고의 사유권은 저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를 보고 제가 주재를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때 그랬습니다. 아까 그 사진 중에요. 박찬대, 정청래 대표 빈자리, 고민정 나와 있던 그 사진 한번 보시면 되게 마음이 한켠이 되게 울리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식 투쟁하면서 저 자리는 비어 있고 저것도 제가 누가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거 비워놔라 한 것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박찬대 지금 그러니까 의원은 그 당시에는 수석 그냥 최고위원이었었고 나중에 이때 원내대표는 박광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박광원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인데 아니 홍익표. 그러니까 그 과정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 저 빈자리가 사실은 현재 대통령을 만든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게 아마도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에 그러니까 당대표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원내대표는 공석이 돼버렸고 그래서 저렇게 아마 최고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쪽에 왼쪽에 있는 두 분이 벌써 당대표 후보가 됐다니 참 격세지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때는 진짜 뭐 이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고 그때 했던 최고위원회 보면 제가 봐도 좀 살벌합니다. 살벌하게 말했어요 제가. 자 그만큼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비명들한테 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다른 거 없다.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당대표 직인이 찍힐 것이다. 그때 그런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고요. 이제 5번째 장면입니다. 이거는 아마 22대 전반기 법사위원장 물론 1년밖에 안 하셨지만 법사위원장으로 남긴 그 이미지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캐릭터. 실력이 출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가르치는 법의 진짜 제왕. 근데 단 한 번도 불법으로 저걸 운영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전부 다 국회법 줄줄이 읊어대면서 법대로.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나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법사위에서 맡겨서 윤석열이 사실 내란 결심했다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러나니까 법사위원장도 하려고 한참은 네, 그렇습니다. 땡때를 썼던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내란 유발자가 됐습니까?
그 이제 국회법이 디테일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디테일한 거. 위원장 속에서 위원한테 발언권을 줬어요. 그럼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도 발언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소란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진행이 안 될 때는 잠깐 중지하세요. 곧바로 시키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가방에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냥 산회를 해버렸더라고. 개회를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산회가 무효가 되고 다시 개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회를 하잖아요. 그럼 밤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돼요.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산회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정회를 시켜놔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묘한 심리전인데요. 국민의힘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바로 산회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언제든지 당신들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겠어. 정회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산회 효과가 있지만 그리고 안 들어온 거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정회를 시켜놓고 안 들어와서 산회가 되는 걸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이건 이제 운영의 묘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2대 국회 트렌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거 했잖아요. 질서유지권 발동. 아 그랬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게 피켓이 청문회랑 관련 없는 걸 붙이고 있으니까 이거 떼어달라니까 안 떼니까 자 그러면 질서유지권 발동합니다 해갖고 경위들 들어와서 이거 하나씩 떼가게 만드는. 아 뗐어요 이렇게 해서. 뗐어요? 그 트렌드를 만드는 거예요. 잘했네. 그러니까요. 국회법 49조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나쁜 게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왜 정청래처럼 못하냐고.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조금만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런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을 후보를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은 법사위원장 때처럼 시원하게 한번 가져라. 네.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제가 정치 인생이 이제 20년 됐는데 오늘 인생의 5가지 장면 했는데 가장 대중으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았을 때가 사실은 덕헌 유세단 컷오프 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법사위원장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더 큰 뭐랄까 영향력이라고 할까 한 거는 법사위원장 때 덕헌 유세단은 나오나 공천 떨어지고 그냥 울면서 유세하러 다닌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 국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법사위원장 때 같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의 핵심으로 있었으니까 윤석열 탄핵 소추하고 탄핵 그렇죠. 끌어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인상적으로 각인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나 이럴 때 당대표는 그냥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어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아 근데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고민에 가까워요. 이런 선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야, 솔직히 말해서 뭐 쪼는 맛은 사실 없어요. 뭐 누가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선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근데 김영환 의원은 지금 같이 뭐 이제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네. 정대 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친했습니까? 저는 아까 정경영 대통령 후보 그때 그 정책 총괄 팀장 실무자로 이제 있었던 때 열심히 다니는 걸 봤고요. 그때 이제 알기는 했는데 그 사이는 통 못 뵙다가 가끔 이제 보좌관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할 때 이제 뵙고 근데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기지에서 정말 최상목이 이 데이터로 조지고 또 잘못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정청래 후보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법사위로 사보임 잠깐 하지 않았어요? 예, 하루.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최상목 탄핵 청문회 때 아, 경제 전문가가 없다고 장경태 의원하고 스위치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저 이제 시장 선거 2번 떨어지고 거의 뭐 절망적인 시기였고 고향. 예, 고향 일산 서구. 그 현역 국회의원이 또 비명계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도전하는 심정으로 이제 했는데 출판 기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성애 지금 의원이 사회를 보고 제가 모신 의원님들도 많고 또 알고 지내는 의원도 많고 출판 기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한테는 마지막 도전이고 이거 하고 우리 안 사람한테 사실 약속도 했고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 했는데 제가 SOS를 쳤어요. 우리 그때 수석 최고죠. SOS를 쳐서 했더니 한 20분 전에 뗄래뗄래 이렇게 킨텍스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내가 아휴 이제 의원도 안 오고 20분 전에 오시는 거 보니까 5분 딱 인사만 하고 가실란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 뭐 한 몇 개 그 출판기랑 같이 겹쳐 있는 게 근데 오시자마자 제 옆에 딱 쓰시더니 처음 오는 당원부터 다 일일이 악수하시고 현역 의원이 제 출판기에 와서 뭐 제 덕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본인 자랑하시고 제가 모은 당원들 일일이 악수를 하고 너 왜 왔냐 나는 눈빛으로 다 보내고 다니는데 의원님이 뒤쫓아가면서 다 일일이 또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당원 사진까지 다 찍어주셨는데 그 시간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3시간 반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 받고 제가 더 열심히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 사실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운 분이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를 부대표로 임명을 하셨는데 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분한테는 내가 고마운 분이고 다시 못 오는 기회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원내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평생 후회될 것 같다. 이 사람 옆에 지금 못 있으면. 아, 멋있는데. 네, 그래서 부대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권як영 의원도 같이 사퇴했죠. 저분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 부대표는 해도 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중립성에 계속 그럴 수 문제가 이제 가니까 제가 사퇴는 좀 받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옆에만 있습니다. 예, 이야, 예, 멋있는데요. 예. 아니 나는 3시간 반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3시간 반 있었대요. 그래서 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사위원장 할 때 보세요.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약하고 이 보면 전국 제가 옆에 계속 보잖아요. 신세 안 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 다 인연이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방송 오래 했으니까 네. 신인들 인재영입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네. 본인이 다 뭐 소위 데리고 나와서 맞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교육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신세진 사람 되게 많죠. 네, 네. 실제로 왜 지역에 한번 내려라 그러면 내려간 사람들 신세진 되니까 네. 사실 이 바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네. 국회의원이지만 셀럽이 있어요. 네, 네. 유명한 사람. 네. 지역 내려와 주면 크게 도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신세진 사람 제가 봐요. 민주당이 한 200명 될 것 같은데. 거의 다단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또 우리 보좌관이나 또 김영환 의원한테 욕먹는 건데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제가 인재영이 교육 담당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전화를 내가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요? 왜냐면 내 그때 진정성이 또 당대표 도와달라는 저울질 당할까봐. 되게 약하시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전화 좀 하셔라. 그 이해가 안 간 게 네, 그렇게 당에 들어오자마자 왜 저 오리 새끼가 네. 태어나자마자 본 게 엄마로 안다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민주당에 뭐 대표가 영입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주 얼굴 보고 뭔가 했던 네. 정청래 의원인데. 제가 4시간 8시간씩 어. 교육하고 음. 또 슬기로운 맞아요. 우정활동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적 제자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을 이용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안 하고 도움을 안 청하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전화를 제 영입 인재들 있잖아요. 전화를 못했어요. 다. 참 참 아니 이런 면에서도 또 마음이 되게 약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정동영 의장 때문에 당직을 안 맡겠다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했던 노력 그들의 때 뭐 하여튼 뭐 내가 도움을 줬던 것이 너 나중에 당 대표 선거 때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면 정청래 의원 팬클럽이 있습니다. 청래당이라고. 네. 민주당 속 당인 거죠. 이름만. 네. 이분들은 당대표 경선할 때 우리는 절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실천하고 있어요. 난 그게 맞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중간에 껴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저쪽 인터뷰하고 이쪽 인터뷰하면 한쪽만 보고 막 비난을 쏟아내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청래당이 네거티브를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거티브로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으로는 당이 쪼개져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쪽이 뽑힌 당대표 리더십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재명 정부가 한참 개혁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걸 지키고 있는 청래당 의원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3년 전에 제가 최고위원 전당대회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 하면 안 된다고 엄청 저한테 네거티브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수석 최고를 하지 않고 2등 했던 그분이 수석 최고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당이? 그러네. 우리 지역 고민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수석 최고가 안 되고 딴 사람이 수석 최고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안 됐을 수도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 물러나거나 막 구속되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도 하여튼 뭐 저에 대해서 많은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죠. 정청래를 수석시키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수석 대표 돼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 일이 아까 그 막 도움 줬던 의원들 막 전화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일머리는 대단히 있으신 분인데 본인 일에 대해서 무슨 도움 요청하고 이런 거에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수한 분이다. 좀 뻔뻔하기가 못하죠. 뻔뻔하지는 못해요. 정치에는 필요한데 예.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네. 이제 우리 당으로 다시 데리고 온 게 네. 추미애 대표인데 실제로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21대 때죠. 네. 그때 이번 말고 저번 때. 네. 근데 김민석 의원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내막을 들어보면 뭐냐면은 추미애 의원이 저는 한동 안 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을. 그러면 상대방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말씀 그렇게도 오해는 가능한데 전화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진아 4807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내란개혁 적결 정광석화로 해낼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 의원님 늘 처음처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하바나님 정청래 의원님 늘 넓은 품으로 경쟁자도 안아주시고 감동입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여유를 보여주시는 당신은 진정 큰 사람입니다. 큰바위 얼굴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딱따구리님 고맙고요. 강교선님까지. 자, 오늘 정청래 의원이 새날방송에 정말 야심차게 끌어왔던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34회 방송인데
앞으로 많이 나와야 2회 더 가능한 시한부 방송. 네. 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자, 저는 모든 정치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통령 포함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방송 끝나고 약속이 하나 또 있습니다. 더 가야 돼요. 야, 즐기다 진짜. 네. 네. 10시 반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